챔피언이 되기 전에 미리 잡자, 히든 챔피언입니다. 아직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우수한 기업,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혁신 기업을 찾아보는 순서인데요.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최근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배정되는 주식은 그야말로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비하기 전인 주식, 이 장외 주식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외 주식 거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코넥스 시장,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 시장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사설 운영 업체를 통해서 장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보겠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숨겨진 보석이 있는지 찾아보는 히든 챔피언인데요. 기업의 임원진을 직접 모시고 사업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8주간 기획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네 번째 순서, 듀캠 바이오 순서입니다. 박재기 부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듀캠 바이오는 방사성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200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2014년에 코넥스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세 개의 GMP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환자 몸에 주사해서 병원에서는 PET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를 사용해 가지고 대부분 암을 진단하거나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 등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방사성 의약품 개발이 또 전문이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일반 의약품이랑 방사성 의약품이랑 어떤 게 다른지가 궁금한데요. 예, 방사성 의약품은 그야말로 이제 약품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표지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붙여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베타선, 감마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목적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표적 미사일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암세포는 이제 포도당을 많이 섭취를 해서 대사 활동이 이제 활발합니다. 그러면 그 포도당에다가 F18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제 붙여가지고 그걸 몸에 주사를 하면 이게 몸에 퍼지면은 암세포는 이게 포도당인 줄로 인식을 하고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서 따라붙은 F18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측정을 해서 포도당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가를 추적한다면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진단용 쪽으로만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치료용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진단용으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쓰이고요. 또 똑같은 원리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이제 베타선이라고 좀 더 파워가 크고 암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보내면은 똑같이 암세포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번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용으로 똑같이 방사성 의약품이 활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네. 방사성을 활용을 해서 질병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또 네. 치료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내 방사성 의약품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 방사성 의약품 시장은 현재 670억 수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방사성 의약품이 이제 도입돼서 PET용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말입니다. 그랬다가 2005년도에 와서 정부가 이제 암 진단 치료에 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었고 그러면서 시장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쯤에는 1000억 수준까지 갔었더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2015년도에 정부에서 과잉 진료 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이슈 때문에 대폭 적응증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제 시장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가지고 업계가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후로 500억까지 줄었다가 이제 조금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시장 자체가 적지는 않네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네. 방사성 의약품 시장의 네. 규모도 네. 큰 상황이고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라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료제 네.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짧게 주셨는데요. 네. 신약 개발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다 보니까 네. 이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지금 방사성 의약품은 이제 특성상 그걸 보관하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F18이라는 동위원소는 110분마다 반씩 그 반감을 하게 됩니다. 반감기라고 해서요. 예. 그리고 이제 한번 생산하면 8시간이 지나면 이제 약효가 다 없어지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고로 가질 수 없고 또 수출이나 수입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해당 나라나 지역에서 생산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방사성 의약품은 그 현재로서는 FDG라고 해서 암에 그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앞으로는 그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미 개발이 됐듯이 추가로 전립선암이라든가 유방암에 특화된 그 방사성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국내에서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예. 네. 뇌 종양 관련해서, 그러니까 뇌 질환 관련된 부분에 이제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약이 이쪽의 분야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주세요. 어떤 신약을 개발 중이신지. 예, 뇌 질환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가 있고요, 치매, 그 다음에 파킨슨, 그 다음에 이제 뇌 종양 이제 이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그 뇌에 그 아밀로이드라는 그 플라그가 쌓여서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인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게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산한 프로베타밀이라는 그런 그 방사성 의약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FPCIT라는 방사성 의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뇌종양은 이제 F도파라는 새로운 신약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출시를 했습니다. 치료제로 진단제 다 아니고요? 진단제입니다. 다 진단제. 예, 진단제조군요. 예. 유방암 관련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유방암은 이제 FES라고 해서요. 유방암도 좀 더 세분하면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분간하기가 어려웠는데 여성 호르몬에 잘 적응하는 그러한 방사선 의약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활용을 하면 이 암이 어떻게 치료돼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전립선암은 성격이 일반 다른 암들이랑 좀 달라서 보통 암은 설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좋아해서 예. 포도당을 많이 먹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FDG라는 걸 만들어서 대부분 진단을 하는데 그 전립선암은 포도당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좋아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PSMA라는 걸 갖다가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동위원소에 다시 붙여가지고 그걸 집어넣으면은 그 PSMA가 전립선암에 가서 붙게 되고 거기에서 방사선을 또 다시 감지를 해서 진단을 해내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시를 언제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미국,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FES,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 진단에 유용한 그런 제품을 이제 그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도파 같은 경우는 이제 뇌종양에 그 유효한 그런 방사성 의약품인데요. 요거는 글로벌하게 이미 그 개발이 돼서 이론적으로는 나온 제품인데 예. 요거를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약이 전에는 아주 조금밖에 생산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수율을 이제 대폭 높였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약품이 되다 보니까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제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중화해서 사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약으로 만드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것을 상품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 수출 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진단 관련 부분에 네.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이제 내년도에 유방암과 전립선 암에 대한 진단제를 도입 판매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 한번 먼저 짚어봤고요. 이제 치료제 부분, 특히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려오는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그동안 기도됐었던 게 아두카누마비라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 이 관련 연구하는 다른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업계의 평가인데, 네. 실제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치매는 아직은 그 난치병이고, 그다음에 치료제가 그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기쁜 소식은 그 바이오젠 이라는 회사에서 아두카누마비라는 그 치매 치료제를 거의 그 FDA 승인 단계까지 이제 왔다고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이게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저희는 알츠하이머 진단하는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단을 해도 약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수요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를 찾아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약이 나오면은 그 약을 사용해서 호전이 됐는지를 다시 사진을 찍어봐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로 그 알츠하이머로서 이 약을 사용할 대상인지를 판단하는데도 미리 저희들 그 방사선의약품으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이제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고, 저희들한테 좋은 그 소식입니다. 아, 이것도 치료제는 아니었고, 진단제 쪽에 예, 수혜를 그렇습니다. 받을 것이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예, 국내 예, 예. 알츠하이머 진단제도 네.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에 네. 대한 기대감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해외 기술 수출 사례나 현황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방사성 의약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관이 어렵다 보니까 예. 수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호주에 이제 수출한 사례가 있고요. 또 중국에도 이제 수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완제품으로 수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생산 기술에 저희들 노하우를 담아가지고 원재료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생산하는 데는 그 원재료가 필요하지만 원재료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을 해서 그거를 장착하면은 자동화 시설로 해서 약이 나오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는, 그 세트화된 그 프로세스 안에는 일부 그 화학약품을 가열도 하고 또 뭐를 섞기도 하고, 그래서 뱅뱅 돌아가지고 맨 나중에 완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세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고, 그 세트를 사야만 그 약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세트를 판매, 수출하는 방법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기술 이전 계약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술 이전 계약도 사이클로텍 호주에 있는 회사랑 이미 그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도 이제 그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료를 이제 저희가 호주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2023년도부터 기술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으로의 듀켄바이오의 경영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지속적으로 그 새로운 신약을 도입해서 회사를 그 매출을 신장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새로운 신약이 우리 국민 건강에 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코넥스에 와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해서
코스닥에 이제 상장하는 것이 이제 회사의 당면 목표입니다. 혹시 어느 정도나 준비하고 계세요? 뭐 도전 상장에 저희는 대해서. 내년 말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사성 의약품 선두기업 듀켄바이오의 박재기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